자, 안녕하십니까. 신원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진지하게 공부해야 될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만들어 놓은 이 토탈 머슬 맵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체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인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기요법을 하는 여러 사람들의 직업군들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리가 되어지고 정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왼쪽의 그림은 인체 전면과 연관되어지는 그림이고 요 오른쪽의 그림은 인체 후면과 연관되어지는 그림입니다. 전면과 후면이 서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가장 큰 그림으로서 인체를 모두가 연결되는 근육의 지도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지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을 안내해 주는 길라잡이가 지도입니다. 인체의 지도를 어디서부터 그릴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인체는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연속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머슬맵이라는 그림을 먼저 그리면서 머리 모상건막에서부터 하지에 있는 발의 아킬레스건까지 그려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고객이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인지할 수 있고 무엇을 해드려야 될지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없이 많은 기술이 있고요.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론의 기본은 원칙적인 요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육을 이해하고 경락을 이해하고 해부 생리학을 이해하고 질환을 이해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연속되어지고 연동되어지는 과정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원리가 정확하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체를 이해하고 인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거 이상의 완벽한 수기는 없다. 설명할 수 없는 수기는 진정한 수기가 아니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테크닉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란한 테크닉도 아무리 좋은 수기도 여러분들에게 설명과 더불어 완벽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억사 아카데미 신원봉 교수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천 명을 가르쳤습니다. 1인 샵을 연순 수익을 1억을 버는 사람을 100명을 만들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만들어내었던 이 토탈 머슬맵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을 횡격막에서부터 봅시다. 중간에 있는 이 빨간 선 안에 들어있는 횡격막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횡격막은 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근육입니다. 횡격막은 우리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에서 지배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횡격막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를 따져 들어가다 보면 호흡이라는 큰 줄기가 나옵니다. 호흡이 일어나고 횡격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횡격막 위에 얹어져 있는 양쪽의 폐, 붙어 있는 심장, 또 밑에 붙어 있는 간, 매달려 있는 위장, 장부들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인체의 근육은 650개입니다. 650개의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복식호흡을 통한 호흡입니다. 650개 근육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느냐라고 얘기하면 심장에서 자 여기 보면 심장에서 전신으로 점점점점 피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있고 올라오는 그림이 있죠. 심장의 박동이 120mmHg의 에너지로 맨 땅에서 1.5m로 물을 올리는 정도에 있는 분수의 힘입니다. 그 힘의 박동으로 전신으로 피를 보내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힘의 에너지는 심장의 힘이 아니라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인한 정맥의 판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움직여진다. 다시 얘기해서 결국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맥순환이다. 다시 얘기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다. 결국 근육의 움직임은 전체 혈액순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는 과정이 결국 혈액순환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정경 12경맥이라는 12개의 경락 중에서 11개의 경락이 움직여진다, 소통되어진다, 통과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개의 경락, 방광경락은 등 쪽을 흐르고 방광 1선과 2선이 만나는 위중과 하지로 올라간다. 인체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우리 모든 경락적 시스템은 내장기의 기능과 움직임이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격막의 움직임은 결국 내가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횡격막의 지배신경은 경추 3번과 5번이다라고 정의를 냅니다. 횡격막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 소화기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횡격막의 위에는 호흡과 심장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횡격막을 기준으로 하초에는 배설과 생식기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이런 세 개의 이 박스가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진 이 과정을 3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초 1번이 3초에 뿌리고 3초의 모열은 성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개의 조화로 호흡과 소화와 배설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될 때 우리 몸은 내 몸을 내 스스로 살릴 수 있고 내 몸을 케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경적 과정을 뭐라 부른다? 자율신경이라 부릅니다. 자율신경의 시스템적 요소가 결국 내가 내 몸을 살리는 완벽한 치료적 시스템으로 하더라는 거죠. 이 자율신경 시스템도 물론 우리가 뇌라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고 시상하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감과 부교감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은 내 몸의 자정작용이 일어나듯이 살아가는 반응과 살려내려는 반응의 그 중심에 나 있습니다. 그 중심적 포인트가 어디다? 결국 횡격막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기준으로 우리는 위쪽으로는 호흡과 심장이 연관되고 그 위쪽에는 뇌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뇌라는 부분을 통제에 내, 그리고 척수를 전달해 내, 장을 치유해 내라고 연결시켜지고, 시스템적으로 근육의 연결성도 이 모든 조직의 흐름과 연결되어지죠. 우리가 여기서 파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막이란 단어 속에서는 조직적 연결과 흐름의 시스템도 근막의 연관과 연관시켜줍니다. 자, 이제 횡격막을 봤으면 그 심장을 거치고 그 위에 경추 5번이라는 포인트를 한번 보자. 사실 경추 5번이라는 자리는 우리 상지의 모든 곳과 연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적 요소이기도 하고, 경추 5번을 치료하면 상지의 포인트가 치료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어깨부터 상지의 대부분의 근육적 요소가 그 뿌리의 기원이 경추 5번입니다. 경추 5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6번과 5번 사이에서는 디스크가 주로 많은 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 1, 2, 3, 4, 5, 6, 7 7개의 뼈 중에서 그 정점은 4번이라고 정리를 하고, 경추 1, 2, 3에서 일어나는 신경을 경신경총, 4, 5, 6, 7에서 일어나는 신경적 줄기를 완신경총이랍니다. 총이라는 것은 신경의 다발이 내려가는 과정을 총, 또는 이런 과정을 얼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추 5번은 목의 치료와 더불어 상지의 치료적 포인트로 정리가 내려집니다. 자, 얼굴의 근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의 근육은 교근이라는 근육이 그 중심적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얼굴에 있는 대부분의 신경은 뇌신경 7번 안면신경이 지배합니다. 거의 천층에서 지배하고 지배적 요소를 갖고 있는 표정근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얼굴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 교근을 자극을 주라라고 하고, 교근의 지배적 신경적 요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면신경과 3차 신경, 뇌신경 5번이 같이 지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얼굴의 움직임과 지배가 왜 중요하느냐? 악관절의 움직임과 연관되고, 이 악관절의 움직임은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중요한 요소에서 펌프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악관절의 움직임과 요 외측에 있는 외측 익돌근, 교근, 그리고 등 쪽에 목 쪽에 있는 퉁지 라인과 모상건막의 소통은 상지와 머리 쪽에 오르는 소통에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의 기준점을 교근, 축득은 외측익돌근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교근은 깨물근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줄기를 가지고 있다. 눈 쪽으로 올라가는 줄기, 코 쪽으로 가는 줄기, 입 쪽으로 가는 줄기로 1, 2, 3. 그래서 3차 신경이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케어할 때 얼굴의 케어는 어느 정도 힘의 강약을 주절하십니까? 얼굴의 수기적 요소는 반드시 힘의 강약적 논리에서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서 변화를 일으키거나 얼굴을 개활되면 3차 신경까지 자극이 되어야 됩니다. 3차 신경까지 자극이 되어질 때는 일반적인 힘의 감당으로는 3차 신경이 자극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이 얼굴의 신경적 요소는 반드시 힘의 강도와 강약이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풀어주고 얼굴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교근을 중심으로 풀어주고 측두근을 먼저 풀어주고 또 모상건막을 풀어주면서 머리에서 두개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자, 머리의 이쪽 귀에서 이쪽 귀 방향으로 가는 관상봉합이라는 게 지나가고 또 백회를 기준으로 후두골 쪽으로 넘어가는 시상봉합이 넘어가면서 뒤쪽에서 갈라집니다. 시옷자 모양으로 갈라져서 우리는 시옷봉합 또는 람다봉합이라고 부릅니다. 두개골의 움직임은 뇌척수액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루에 500ml의 뇌척수액이 생성되어지고 그 뇌척수액은 인체의 모든 과정의 척수를 돌면서 치유와 다시 소통을 시켜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뇌신경은 일시 정지가 되고 뇌 속에 있었던 혈액은 빠지면서 뇌척수액이 들어가서 그 뇌가 썼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청소하게 됩니다. 왜 머리 부분이 중요하냐, 모상건막이 중요하냐라고 설명하면 두개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두개골의 움직임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뇌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죠. 자, 뇌의 크기는 체중의 3%밖에 안 됩니다. 뇌가 쓰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20%입니다. 10개를 먹으면 무조건 뇌로 간다. 7개는 장부로 간답니다. 또 뇌가 쓰는 산소량은 우리 인체의 전체 산소 소모량의 25% 이상을 쓰게 됩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는 무언가 찌꺼기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등 우리 뇌에서 치매 물질, 치매를 일으키거나 뇌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을 뇌척수액이 흘러가면서 청소를 하고 소통을 시키는 거죠. 이거랑 연관될 수 있는 것이 맨 위에 있는 모상건막입니다. 모상건막을 풀게 되면 인체 모든 근막적 조직과 연관되는 프로진과 이완의 작용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모상건막을 풀어주고 봉합의 움직임을 좋게 해주고 호흡을 좋게 해줍니다. 결국 내장기는 1분의 8회 정도, 약 6회에서 12회 정도의 장부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부들의 움직임은 다시 두개골의 움직임으로 1분의 8회 정도의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두개골이 움직인다는 것은 뇌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뇌사 상태에 빠졌거나 어떤 질환적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1분의 4회 이내로 두개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물에 중독되어 있거나 너무 많은 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1분의 20회 이상의 움직임으로 두개골의 움직임이 너무 격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숨이 너무 안 쉬어지면 리트렉션이라는 작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 숨을 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뇌척수액의 흐름이 일정량의 흐름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몸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스템을 좋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건물에 말입니다. 전기가 문제가 생겨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나오지 않는다면 컴퓨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10개를 먹어서 7개가 장부로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개의 장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통제의 뇌인 뇌입니다.
뇌의 건강적 요소와 뇌의 치유적 요소가 7개의 에너지를 조절한다는 거죠. 상지의 그 스위치적 요소가 모상건막과 목 라인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모상건막 밑에 있는 상경추라고 하는 부분, 경추 1번과 2번을 우리는 상경추라 부릅니다. 이 상경추를 기준으로 해서 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과 뇌에서 또는 목 쪽으로 내려가는 전달적 요소가 일어납니다. 뇌압의 문제, 혈압의 문제, 림프순환의 문제, 640만 주의 뇌신경의 문제, 미주신경의 문제로 장부들의 기능, 그 다음에 알파파로 인해서 치유적 에너지, 또 하나는 뇌척수의 흐름을 문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미주신경과 연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뇌 쪽에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수에 골절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겨도 예를 들어서 경추골절로 전신마비가 돼도 내장기의 기능적 요소가 살아있는 것은 이 미주신경적 요소가 뇌신경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은 머리부터 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점을 횡격막을 기준으로 우리는 기준의 첫 번째 단계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심장을 기준과 횡격막을 기준과 장부들의 기준과 이제는 소화적 요소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심장은요, 펌프가 일어난다. 펌프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그 신호적 요소를 보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심장을 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을 장군이라 부릅니다. 양쪽 폐를 재상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을 통해서 하루에 일정량의 혈액을 수없이 많이 소통을 시키게 되죠. 결국 심장의 문제가 없게끔 돌아가는 것은 모든 장부들의 시스템이죠. 심장의 근육은 불수의 근육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을 우리는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횡격막은 수의적인 요소와 불수의적 요소를 두 개가 다 공존되어지는 요소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통해서 배꼽을 기준으로 내랍니다. 한의학적으로 신궐이라고 부릅니다. 배꼽은 엄마와 단절된 세상부터 배꼽 바깥 세상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배꼽을 기준으로 그 안쪽은 아직도 조직적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배꼽 주변을 풀어준다는 것은 인체 전체적 근막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제 배꼽을 기준으로 명치, 거골이라는 자리와 구미라는 자리 기준의 중간적 자리를 위장의 모열인 중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장의 모열 중안. 우리는 위장의 움직임을 본능적 요소로 보게 됩니다. 치유적으로 접근할 때 정경 12경맥의 12개 경락 중에서 위경락을 그 중심적 포인트로 보고 위장의 움직임이 인체를 살리는 그 기본적 시스템으로 본다. 간과 소장은 치유적 장부로 본다. 간과 소장의 온도는 인체를 살리는 온도다. 그 온도는 곧 에너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열을 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다. 운동을 통해서 열을 낸다. 떨림으로 인해서 열을 준다. 외적으로 열을 줄 수 있는 것은 흉요 근막과 승모근 라인에다가 열을 주면서 인체 열과 소통의 에너지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상지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무너무 큰 얘기들이었죠. 고객은 대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처럼 대체 예약을 하거나 힐러의 과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은 통증이란 단어를 보게 됩니다. 통증은 간이 주관합니다. 혈액과 간과 순환적 요소를 간이 주관하기 때문에 간의 경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시스템이 있다. 간경락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위경락을 케어한다. 위경락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간경락을 케어한다. 위경락을 받침해 주는 것은 비경락이다. 토의 에너지와 목의 에너지의 두 개의 큰 줄기를 잡으면 인체는 끈 시스템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 간의 에너지적 요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소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인체로 돌려가는 과정에
중요한 요소를 하는 장부가 소장이라는 장부입니다. 소장은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입에서 항문까지의 길이가 12m고 그 소장의 길이가 7m가 됩니다. 소장은 흡수를 해주고 조절을 해줍니다. 간과 위장의 위치적 공간을 조절해주고 오른쪽이 붙어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어서 공간적 지배자와 장부들의 독재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소장은 그 기능과 요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소장을 치유하면 장부의 공간적 요소에 복부의 기능적 요소가 얹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압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할 때 키워드의 그 상황에서 압력이란 단어와 순환이란 단어가 가장 크게 작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 수기치료 포인트는 8개, 수기요법 키워드 3개가 먼저, 기량과 균형, 세 번째는 압력, 준비가 먼저네. 수기치료 시작은 횡격막이 먼저고 근막을 통하여 인체는 하나, 그들의 뿌리는 경추에 있다네. 복식호흡시키자. 혈액순환 관리로 중력선을 세우고 요추 1번 관리로 3초의 균형. 8가지 키워드로 관리가 끝나면 당신은 수기왕. 자, 이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 또한 횡격신경이라고 하는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소장의 움직임도 다시 횡격막의 움직임, 위장의 움직임, 소장의 움직임, 장의 움직임과 연관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소장을 움직인다는 것은 몸 안에 장부가 컨트롤된다는 것, 또 모빌리티와 모틸리티라고 하는 큰 줄기의 하나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든 당신이 맞습니다. 무엇을 고민하든 당신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인체를 좋아지게 하는 그 8대 키워드 안에서 진정한 치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밑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복부적 요소와 몸 안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배꼽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등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살짝 돌아와야 됩니다. 3초의 뿌리, 요추 1번. 여기는 하지의 균형적 요소의 중심적 요소고 스타트 자리라고 보시게 됩니다. 근육량의 80%는 배꼽 밑에 하지에 있다. 그 중심은 우리가 배꼽 그 하지에 있는데 종아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 중심은 승산이라는 자리와 비복근 가자미근이 만나는 자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추 1번을 기준으로 해서 3초의 뿌리적 요소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지로 내려가는 시스템의 그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종아리의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킬레스건의 움직임입니다. 아킬레스건이 탄력적인 요소, 비탄력적 요소, 엘라스틱적 요소와 플라스틱적 요소가 두 개가 가미가 되어 있는 콜라겐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의 움직임은 우리의 종아리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종아리의 움직임은 전체의 혈액순환에 근본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의 혈액순환이라는 그림을 정의해 놓고도 보면 인체의 근막이 꼬이는 자리가 하나 더 얹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중둔근이라는 자리입니다. 글루테스 미디우스라고 하는 중둔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리의 신경적 요소랑 연관되어지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우리 몸의 인체의 중심적 요소를 잡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체의 근막이 꼬인다, 엉덩이를 풀면 인체의 통증의 80% 이상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의 90%까지 얘기하는 우다가 겐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엉덩이를 푼다는 것은 상지와 하지의 소통적 요소를 풀어주게 되는 거죠. 이 주변에 천장관절, 팔요혈, 천조인대, 중둔근 요 라인들은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적 포인트입니다. 종아리를 주물러라. 그것은 인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혈액순환이라는 단어는 인체를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의 메카의 단어이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종아리를 풀어서 순환을 시키고
우리가 움직이고 소통을 시키는 이 과정이 치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상지의 머슬맵입니다. 자, 이제 뒷면으로 돌아가면 어깨의 승모근부터 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승모근이라는 근육은 뇌신경 11번 액세서리 너브라고 하는 부신경이 지배합니다. 목 앞쪽에 흉쇄 유돌근 또한 액세서리 너브가 지배합니다. 부신경이 지배합니다. 승모근은 우리 몸의 모든 대부분의 근육은 교감적 요소로 무언가 움직이고 시스템화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러나 이 부교감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승모근은 인체를 쉬게 하거나 현상적으로 무언가를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간과 연관된다. 왼쪽은 심장과 위장과 연관되어졌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승모근 통해서 이 사람의 몸의 상태와 피로도와 또 장부들의 상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내장 체성 반응이라고 하면서 몸의 시스템적 요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전면에 있었던 이 사각근과 흉쇄유돌근을 이해하고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흉신경, 견갑상신경은 극상근, 극하근, 견갑배신경은 능형근, 견갑거근, 장흉신경은 전거근이라고 하는 목과 얼굴과 팔 쪽의 시스템적 요소로 치료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어깨 자체는 문제 자체를 설명할 때 어깨의 메이저 근육을 대흉근, 광배근, 대원근으로 놓고 어깨의 코어 근육을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으로 집어넣고 어깨의 시스템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이 네 개의 근육을 로테이트 커프 또는 회전근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 치료는 장요근, 그리고 복압을 조절해 준다. 우리 몸에는 계속 기랑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퇴사두근과 그리고 대퇴 햄스트링은 서로 기량이다. 대퇴사두근, 대퇴직근, 내측간근, 외측간근, 중간간근은 허벅지 뒤쪽에 있는 대퇴이두근 장두, 단두, 반건양근, 반망야근과 우리는 기량적 요소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하지에 영향을 주고 무릎에 문제를 영향을 주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 대퇴직근이다. 대퇴직근과 연관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들은 대퇴근막장근의 영양적 요소와 나이가 들면 짧아지는 대퇴근막장근은 대퇴직근에 영향을 주고 대퇴직근은 서해 삼각인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면 다리에 변형적 요소가 오게 되고 무릎에 문제가 오게 되면 큐각의 문제가 생기고 큐각의 문제는 무릎 안에서 일어나는 스크루 홈 무브먼트라고 하는 무릎의 관절적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무릎에 통증이 오게 되면 무릎 밑에 봉건근, 박근, 방건양근이 만나는 거위발 포인트를 통해서 통증적 요소를 오게 됩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정경골근과 아킬레스건 또 발목에 있는 골륜 회계적 요소까지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어디 하나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깨 질환, 극상근, 견우, 그죠? 그래서 삼각근, 요 견갑거근, 삼각근, 극상근, 견갑거근으로 연결되어지는 시스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연속되어지고 연동되어지는 것. 경혈이 하나의 점이었으면 경락은 선이고 우리 인체는 면입니다. 점과 선과 면이 만나고 연속되고 연결되고 연동되는 이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토탈 머슬 맵의 가장 완벽한 시스템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스템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은 질환별 관리 포인트입니다. 인체를 알게 되고 질환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공부한 이론적 요소와 지식의 양이 한 번에 조합돼서 입으로 나와야 되고 머리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공부의 양이 많을수록 지식의 양이 많다는 생각은 일단은 버려야 됩니다. 공부의 양이 많아도
지식의 양이라는 것은 입으로 뱉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손으로 움직여져서 결과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질환별 관리 포인트라고 하는 실하냐 문의에 이 질환을 집어넣고 이 시스템을 보는 거는요. 어떤 고객이 오든 상경추, 동맥, 인맥, 승산, 모상건막을 먼저 풀어주고 안매듭, 뒷매듭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나서 목이 아플 때는 기본적 요소로 가서 목을 풀어주는 요소, 흉쇄돌근, 사각근, 두판상근을 풀어줘라. 또 기본적 시스템을 풀어주고 허리로 가서 중등근, 요방연근, 또 위중을 풀어줘라. 또 기본을 풀어주고 어깨로 가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극상화, 견우를 풀어주고 오십견이라는 부분도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라. 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치료적 시스템은 항상 몸에서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안에 물건을 꺼내려면 우리는 그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택배를 열고 박스를 열고 안에 물건을 만져야 되는 거죠. 인체가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 세 가지 시스템을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들어오는 과정, 배설이 되는 과정, 또 몸을 리셋시키는 수면의 과정 세 가지를 계속 보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상태는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질환별 관리 포인트와 머슬맵에 시스템적으로 잘 보게 되면 우리 몸은 일정한 법칙에서 일정한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더라. 근막이 늘 꼬이는 자리, 또 순환이 안 되는 자리, 그리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통증과 많은 고통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땐 결국은 통증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굶어서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인체에서는 에너지가 돌고 섭생의 요소와 치유적 요소가 공존되어질 때 치료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결국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고 공식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신원범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환별 관리 포인트와 머슬맵을 설명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대 키워드 안에 모든 답이 있고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찍은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10번, 20번, 100번 이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업으로 성공하고 싶거나 이 직업으로 반드시 잘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길을 35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책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할 수 있을 만큼의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 100%제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고객을 케어하는 수기적인 접근을 가장 완벽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이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8대 키워드를 불러드리고 여러분의 시스템과 제가 같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좋은 직업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손길이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몸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수기치료 포인트는 8개, 수기요법 키워드 3개가 먼저, 기량과 균형, 세 번째는 압력, 준비가 먼저네. 수기치료 시작은 횡격막이 먼저고 근막을 통하여 인체는 하나, 그들의 뿌리는 경추에 있다네. 혹시 곱시키자. 혈액순환 관리로 중력선을 세우고 요추 1번 관리로 3초의 균형, 8가지 키워드로 관리가 끝나면 당신은 수기왕. 꼭 잘 되셔야 됩니다. 진짜로 잘 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언정 이 수기요법을 하는 당신들을 지탱해 드릴 겁니다. 같이 가시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꼭 잘 되실 겁니다. 꼭 잘 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